1-45번입니다. 다음은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관란에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직업정보 처리 과정이 있는데 직업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원래 하면 수분과 체제평인데,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건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6개 다 힘들면은 우리가 음식은 영양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직업정보는 뭐냐, 수분가가 있어야 된다. 수분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분가. 자주 이 말은 듣게 될 거예요. 수분가.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건 또 다음에 항목이 나올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수집하는 방법, 그 다음 분석하는 방법, 가공하는 방법, 이렇게 각각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수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보면 전화조사를 하고 우편조사를 하거나 면접조사,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용은 어떠냐, 응답 자료 정확성은 어떠냐, 응답률은 어떠냐, 대규모 표본 관리는 어떠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도표를 이거는 실기는 안 나옵니다. 실기는 안 나와요. 실기는. 자, 여러분들 이 도표를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쉬워요. 이 도표 하나 외우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쉽죠. 단어 하나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새는 말이죠. 뭐 SNS라든가 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급하면 전보를 쳐. 전보 직접 말이죠. 그때는 전화 이렇게 보급이 시원찮고 하면은 우체국 가서 전보를 이렇게 치면은 띠띠띠띠띠 칩니다. 치면은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서산에서 하면은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그 주소지로 그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초상 났을 경우, 상을 가졌을 경우, 이럴 경우에 많이 쓰곤 해요. 급한 경우 이렇게 하죠. 지금은 안 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면,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면 전보를 기억해 주십시오. 전보 가는 거는 이거는 전부 보통만 있는 거예요. 보통만 쭉 있는 건 전입니다. 전 아시겠죠? 그러면은 보통 있는 거는 이게 전화조사예요. 전화조사.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니은이 뭐가 나와야 된다? 니은은 반드시 전화가 나와요. 전보. 보가 나와 있는 거는 전화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니은에 전화가 나와 있는 거는 몇 번입니까? 1, 2, 3, 4번 중에 3번이죠. 니은에 전화가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달리 나오면 어떠냐? 제가 20 몇 년 동안 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달리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그 부분이 니은이에요. 니은의 전화조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니은의 전화조사가 뭐 우편조사처럼 양다리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골치 아프죠. 근데 꼭 뭐냐면 니은에는 전화조사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보를 하는 게 이 도표 외우는 것보다 좋다. 아시겠죠? 보통 나와 있는 거는 이게 니은이죠. 기억니은 D거. 거기에 반드시 전화조사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류 기준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별은 때 이거하고 다른 문제. 요거는 실기에 자주 나옵니다. 한국산업분류 분류 기준 세 가지를 쓰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건 외워야 됩니다. 산업은 산업투쟁 산업노조는 산투결입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산투한다. 산투결을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산투결.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첫째 산출물의 특성을 봅니다.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가 이게 우선이고, 그 요걸로 가지고 곤란할 때는 거기다 원료를 뭘 쓰느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될 경우는 일반적인 결합 형태입니다. 어떻게 결합하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는 세부적으로 뭐 산업 이것까지 깊이 파고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산투결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산투결로. 산업분류 기준은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예요. 근데 여기 함정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문제마다 함정이 있거든요. 결합 형태는 맞는데 활동 형태 나오면 땡입니다. 아시겠죠? 산투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나오는 게 틀린 거예요. 활동 형태가 아니고 결합 형태, 산투결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이건 또 실기를 위해서 또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암기할 때도 뭡니까? 산업노조, 산업은 산업노조 할 때는 머리에 뭐 붉은 띠 메고 결사항전, 산투결 이렇게 나오죠. 이 이미지를 생각해 주셔서 산투결을 기억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7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가 나왔어요. 산업분류도 나오고 직업분류도 나오죠. 직업분류 원칙 중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 2, 3, 4 보면 이게 역시 통역이 안 되죠. 자, 요거는 이 필기 실기에 워낙 중요하게 나오니까 직업정보론에서 실기에 나오는 게 빤하거든요. 그 중에 이게 단골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분류를 한다. 이게 이제 직업 분류를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을 우리가 무슨 직업 현황 통계를 작성할 때는 이 사람 직업이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분류를 할 때는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 하나는 베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베타성의 분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나오고 베타성이 안 나오면 포괄 나오고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포괄성의 원칙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전부 다 포괄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포괄은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보통 과장이나 부장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의사지만 이 사람 진료표를 이래 보면은 월화수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알죠. 뭐 오후는 휴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의사인데 휴진 돼 있어요. 오전만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그러면 휴진할 때 이 의사는 뭘 할까요?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더 많죠. 휴진할 때 이 사람은 뭘 합니까? 대학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를 강의를 한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이 의사는 포괄성의 원칙에 보면은 뭐도 하고 의사도 하고 뭐도 합니까? 교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의사를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교수라고 하는 직업에 분류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애매하죠. 알 수가 없죠. 안 배웠으니까 처음이니까. 예.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왜 주체가 생명이다. 이게 뭐 처음에는 수중에 최고는 생맥주다. 뭐 이렇게 해서도 주체생. 주체는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주체생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는 뭐냐면 주된 업무 우선함수. 주된 업무 밑에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글자를 뭐 삐뚤삐뚤하게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주된 업무 우선 원칙이에요. 뭐냐 의사가 이 사람이 주로 하느냐 교수를 주로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일단 분류를 해요. 뭐가 주냐 그래서 주된 걸 하는데 근데 어느 게 준지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겠죠. 의사가 준지 교수가 준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최고 직능 우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능하는 거 최고 직능하는 거는 요걸 따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뒤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뒤에 할 때 이 직능은 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3, 2, 1 직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직능, 3직능, 2직능, 1직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로서는 어느 직능이냐? 1, 2, 3, 4 중에. 교수로서는 어느 직능이냐? 이게 직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합니다. 직능에 따라서. 그러면 직능 분류는 나중에 나와서 별도로 할게요. 그거는 별도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설명을 미루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 업무 우선입니다. 생산 업무 우선. 생산 업무 우선 같은 경우는 이 의사, 교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될게요. 뭐냐면 이 빵 가게가 있어요. 빵을 이렇게 팔아요. 빵 주인이 안에서는 뭡니까? 빵을 오븐에 굽고 빵을 만들어요. 제조를 해요. 그렇죠? 제조를 해서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빵 제조업으로 직업을 분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빵 판매업으로 분류를 하느냐 이런 경우가 생겨요. 둘 다는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생산 업무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는 생산이 아니죠. 빵을 만드는 거 제조는 뭐가 됩니까? 생산이 되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사장은 뭐다? 직업이 뭐다? 빵 제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포괄성의 원칙이고, 배타성의 원칙은 뭐냐면, 아예 우리가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이렇게 있어요. 한 가지 직업이 아니고, 아예 직업 자체가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오전에는 회사에 어떤 용역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한다거나 또 시간이 나면은 가외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새 뭐 하는 게 라이더 있죠. 배달하면 오토바이 타고 이런 걸 한다거나 이런 걸 쭉 하는 직업 자체가 성질이 다른 게 두 가지 이상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 이 베타성은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다 이 사람 직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은 성인 직업 숫자보다 전체 사람 숫자보다 뭐가 많아집니까? 직업 숫자가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배타성의 원칙은 아무리 여러 가지 몇 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딱 한 개만 직업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만. 위에는 포괄성이 좀 달라요. 비슷한 업무죠. 의사, 교수, 뭐, 이렇게, 빵 만들고 판매하고, 이건 아예 뭐냐면은 투잡수리자 돼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럴 경우에는 시수채입니다. 시수채. 시간당 수입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최는 위에 포괄성에서는 최고 직능이고, 그 다음 밑에 최는 뭐냐면 최근입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시간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 시간 우선의 원칙. 회사원으로 근무한 시간 5시간이다. 대리운전이 4시간이다. 이러면 어디 시간이 많아요? 회사 시간이 많죠. 이럴 경우 이 사람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원은 5시간이고 라이더로 배달하는 게 7시간이다.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뭐가 됩니까? 이게 많죠. 이때는 라이더가 뭐냐면 이 사람의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디에다 많이 투자하는가? 이게 뭐냐면은 회사통의 원칙에서 시수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원도 5시간이고 라이더도 5시간. 어때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시간 우선 가지고는 분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 우선으로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 뭘 하느냐? 수는 수입 우선 원칙, 수입 우선 원칙. 어느 게 수입이 많으냐 이거예요. 회사원의 수입이 많으냐, 라이드나 뭐 대리운전 수입이 많으냐, 이래서 수입 우선이 원칙이 됩니다. 첫째 분류는 시간 우선, 두 번째는 수입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도 비슷하고 수입도 비슷하다.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은 최근에 선택한 직업이, 최근에 선택한 직업. 요게 여러분들 혼돈 될 수 있어요. 회사원을 한 게 10년이고, 라이드 한 게 3년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했던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뭐래요? 최근에 선택한 라이드가, 이게 이 사람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선택한 직업입니다. 여기에 뭐 경력이 많은 직업 이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선택한 직업이 된다. 그래서 시수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분류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 주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베타성의 원칙은 뭐가 있다? 투잡, 쓰리잡 이런 경우에는 시수채가 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분류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이거는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에 무리가 없죠. 자, 이렇게 또 분류하는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맛보는 겁니다. 골치 아픈 것도 하나 배웠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어때요? 좋겠죠? 이렇게 분류 원칙을 이렇게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번역하러 가볼까요?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 하면 당장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시수채가 나와야 되죠. 포괄적 직업 원칙 같으면 주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시수채를 봅시다. 시는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이 나왔죠. 수입 우선의 원칙이 나왔죠. 채는 조사 시 최근 직업 원칙이에요. 최근.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포괄성의 원칙에 들어가죠. 왜? 주체성 해가지고. 그래서 4번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포괄성의 원칙에 들어가네. 이렇게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맛이 있죠?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체성, 시수체. 이것 정보 별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건 또 우리가 또 알아놓으면 또 뭐 좀 영양가가 있어요. 필요할 경우 자주는 안 쓰이지만 분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아는 척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경제활동 관련 도표 용어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따로 출력을 해가지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를. 왜냐면은 이거는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 관련 법규 여기에서 세 가지 과목에 공이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표를 제가 도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화이트보드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도표는 한눈에 보이니까 이게 좀 효과가 덜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크게 어느 나라는 총 인구가 있죠. 총 인구, 총 전체 인구가 있습니다. 이 인구 중에서 뭘 구분하냐면 생산 가능 인구로 또 구분을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는 만 15세 이상을 15세 이상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15세 이상을 이 사람은 생산 가능 인구다. 이해되시죠? 생산 가능. 자, 생산 가능 인구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 있어요. 또 이해되시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경제 활동 참가 인원과 비경제 활동 인구를 보태면은 요 숫자하고 같아야 됩니까? 안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문제 뭘 하나를 빼고 숫자를 찾아라 하면은 항상 요거 보태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이걸로 끝나고 경제 활동 참가 인원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사실 여러분들 실업자 있죠? 실업자 같으면은 여러분들 경제활동 참가 인구일까요? 비경제활동 인구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실업자 같으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실업자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예요. 실업자가 요걸 하나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실업자가 이게 아무나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업자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은 아무나 못 받죠. 실업급여 받으려면은 실업자 조건에 맞아야 돼요. 고용센터 가서 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아무나 실업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실업자는 뭐다?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 인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취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있습니다. 실업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실업자는 뭐다?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자, 취업자는 크게 우리가 뭐냐면은 크게 나누면은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비급여, 비급여 인원이 있어요. 비급여. 급여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을 받는 취업자가 있고 돈을 받지 않는 취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비급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영업자입니다. 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는 비급여 취업자예요. 급여 취업자가 있어요. 급여 취업자. 자, 우리가 급여 취업자를 보면은 요거는 임, 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상은 뭐냐면은 상용 근로자입니다. 상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인데 상용 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이에요. 그러면 임은 뭐냐면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임시직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고용24 들어가서 구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새는 상용 근로자나 정규직을 뽑는다는 말을 좀 보기 힘들 거예요. 다른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거든?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아요. 다른 말로. 상용 근로자가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뭘까요? 고용24. 여러분들 뭐 직장이 튼튼하니까 고용24 구인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왜냐면 요새는 상용 근로자나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렇게 돼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직업정보론을 우리가 가까이 했으니까 이 말은 바로 정규직을 뽑는구나 또는 상용 근로자를 뽑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시직이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 이 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예요. 아시겠죠? 상용 근로자와 임시직은 차이가 상용 근로자 또는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임시직은 어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예요. 있는 근로자. 그 기간의 정함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간은 그러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1년에 1년. 1년.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는 뭐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이나 또는 기간제 근로자는 얼마? 1년 미만에 1년 미만. 이럴 때 우리가 그 근로자를 무슨 우리가 기간제로 내가 교사로 이렇게 한다. 기간제 강사. 이게 전부 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요. 단지 알아야 될 것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은 한 번은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한 번 더 해서 뭐냐면은 2년까지는 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시 회사에서 그 사람을 다시 근로하려면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되는 게 현재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로계약 기준에. 어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알아는 괜찮죠? 영양가가 있죠?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일용 근로자입니다.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며칠일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안 들어 놓으면은 이걸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안 들으면 모르는 게 일용 근로자, 일용. 우리가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 하루 근무하는 걸 일용 근로자로 생각하면 땡이에요. 땡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임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최대 1년 미만이라고 했지, 언제부터라고 하는 건 이 얘기 안 했어요. 한 달 이상 1년 미만에, 한 달 이상 1년 미만. 요게 이제 임시직은 한 달 이상. 그러면 1년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30일 미만이 됩니다. 하루가 아니고 30일이면 한 달이 되니까 안 되죠. 30일 미만이에요. 30일 안 들어가죠. 30일 미만 근로계약을 할 때 우리가 1년 근로자라고 합니다. 1년 일하라고 해서 하루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년 근로자.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로부터 해가지고 1년, 그 다음에 30일, 이렇게 돼요. 자, 1년 이상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상용 근로자 또는 정규직이 되겠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돼요. 30일 이상부터 1년 미만은 임시직, 기간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 1일부터 29일 요까지는 한 달 미만은 뭐가 됩니까? 일용직이 되는 거예요. 일용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말이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영업자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자영업자에서 자영업자 같으면은 자영업자 기준은 종업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사실은. 종업원이 있어도 자영업자고 종업원이 없이 혼자 해도 자영업자입니다. 아시겠죠? 자영업자라고 해서 종업원 많이 채용한 자영업자도 많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는 꼭 혼자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종업원에 있어도 자영업자고 종업원이 없어도 자영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게 이제 시험에 짜주나요.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이니까 월급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근데 누구다? 자영업자의 가족이에요. 아내가 만약에 뭘 하면은 남편이 거기 가서 뭐면 월급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수 있죠. 그럼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걸 우리가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무급가족 종사자 기준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족이 어떤 종사를 무급으로 하더라도, 이게 취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디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숫자로는 이게 욕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말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욕으로 쓰이죠. 그죠? 18을 이렇게 쓰면은 잘못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걸 아라비아 숫자대로 잘 이럴 때는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18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 18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이렇게 되죠. 그럼 쉽게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자 무급으로 종사하면은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돈도 안 주면은 여기 나온다 칩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금 줘야지 하나도 안 주니까. 물론 뭐 주는지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욕 나오는 이 18이 기준이에요. 뭐냐면 18시간이 기준입니다. 18시간이 기준이에요. 1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냐 하면 어, 주 18시간입니다. 주 18시간. 주 18시간 이상이 되면은 뭐냐면 무급가족 종사자가 돼서 취업자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에서 18시간 미만이다. 17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냥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구분이 이렇게 공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남편이 아내 직장에 하루 3시간을 만약에 종사를 해줬다. 일을 도와줬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무급가족 종사자일까요? 아닐까요? 즉 취업자일까 아닐까?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하루 3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계산할 때는 주 5일로 합니다. 그러면 총 몇 시간 되나요? 15시간이 되죠? 15시간이 되면 이 18시간에 못 미쳐요.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5시간 하고 3시간 하고 2시간 하고 7종 보태가지고 18시간 이상이 되면은 무급가족 종사자가 돼서 이때는 신분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취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구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가 되려면 실업자 조건은 실업자는 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항상 직장이 생기면 바로 취업할 직장이 생기면 취업할 의사가 있어요.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실업자가 됩니다. 직장이 생겼는데도 뭐냐면은 취업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실업자가 받나? 그래서 구직 활동 확인서를 여러분들 제출을 하지요. 예. 거기는 사업주가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걸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안 되면 고용센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등등 이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직장이 생겼을 때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 생겼는데 취업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실업급여 못 받아요. 요새 실업급여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죠. 요게 이제 이 도표예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도표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시니까 어때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되죠. 그러면 뭐 그걸로 가도 되면 제가 이 모선을 거시고 가지고 못된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급여라고 했지만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뭐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통계청 경제활동 다시 말씀드리면 요 도표는 꼭 말이죠. 여러분들 몇 개 출력해가지고 부엌에다 하나 붙여놓고 차에다 하나 붙여놓고 이거 오메가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1-48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육아 조사 대상 주간에 주로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맞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원래 이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만 12세까지도 육아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좀 개정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취업 준비는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건 취업 준비죠. 준비하고 뭐 취업자하고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고용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어도 있거나 없거나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영업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영업자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실업자 조건은 아까 제가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라고 했지만 항상 이 조사 대상 주간이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조사 대상 수입 있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면은 뭐 알바 해가지고 단돈 5만 원이라 통장에 지키면 여러분들 실업급여 땡이죠. 이게 그런 거 왜냐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입이 생기면은 실업자 자격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편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통장으로 안 받고 어떻게 해요? 현찰로 받는다거나 이렇게 편법을 들어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즉시 일이 주어지면 즉시 뭐냐면 취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취업자 기준은 조사 대상 주간에서 항상 조사 대상 주간이 나옵니다. 아까 조사 대상 주간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조사를 할 때 아까도 말했죠. 조사 대상 주간 15일이 포함된 이건데 만약에 이때 와서 그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사는 그 이후에 하더라도 이때 만약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통계에 어떤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통계는 1시간만 조사 대상 주간에 내가 일을 해도 뭐 통계는 뭘로 잡히고 실업자로 잡히는 게 아니고 뭘로 잡힌다? 취업자로 잡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통계에 나오는 취업률은 사실상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계 하나의 맹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걸 뜯어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을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시간 이상 일은 18시간 이상이 되면은 무급가족 종사자이지만 뭐가 된다? 취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휴직하는 사람도 취업자인데 왜? 복귀를 하니까 그죠? 복귀를 하니까 취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말했던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도표와 이런 걸 통해서 뭐 밑에 거는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지금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에서 일단 꺼내야 되겠네.